연희님, 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뭐 더 조금 다른 소식들이 조금 있어요. 이전과는. 네. 제일 첫 번째가 북에서 최첨단 전기기관차가 개발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김정태 전기기관차 공장이 있습니다. 네.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여기서 6축 결호 전기기관차가 새로 뭐 만들어졌다고 해요. 말만 듣고는 뭐 6축 결호 전기기관차 제가 이런데 문의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발전되고 어떤 현대적인 기관차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뭐 잘 타셨으면 됐죠, 뭐. 와, 우리는 평범한 인민으로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네. 좀 더 발전됐던 소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좋은 것들이 나왔다니까 너무 좋고 이게 북쪽 이민들이 이번에 80일 전투 진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입하는데 이 더 현대적인 전기기관차가 나왔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또 더 큰 힘을 주는 고무가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기관차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철, 평양도 마찬가지로 전철 그러면 네. 전기를 생각하고 보통 기관차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나 뭐 디젤이나 뭐 옛날 같으면 네. 석탄을 쓰거나 그죠? 북에서 기차 타실 때도 되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가 기차 탈 때는 뭐 중기기관차 이런 건 못 타봤어요. 아주 제 옛날 거? 세대가 그렇다니까 네. 전기기관차 탔죠. 그러니까 전기기관차하고 어머니 고향이 선천이에요. 평북도 선천. 네네. 그냥 평양 신의주행 구평열차를 탄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구평열차예요. 4시간 가거든요. 4시간? 예. 그래서 그 기차를 타기 때문에 그냥 전기기관차 타봤지. 뭐 옛날 TV 보게 되면 뭐 석탄 욕구 삥 하고 전기기관차 이런 영화는 봤는데 못 봤어요. 근데 원래 이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이 45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는 45년부터? 예, 처음에 4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61년도인가 그때 북에서 첫 기관차를 만듭니다. 그게 붉은기 1호였어요. 붉은기 1호 네, 이름이? 그게 첫 자기네 자체 힘으로 순 자체 힘으로 만든 첫 번째 그거였죠. 북이 자체의 힘으로 네. 처음 만든 전기기관차. 그게 붉은기 1호. 네.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69년도 7월 며칠인가 그때쯤에 이 김정태라는 분이 통역당 사건의 어떤 연유자가 돼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통역당이라 그러면 통일혁명당 대한민국 사건인 것 같은데. 네. 남쪽에서 뭐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던 이 통일당 사건으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북에서 민족의 이런 통일을 위해서 뭐 경렬히 싸우다가 사형당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 위운을 기리고 싶어서 이 전기기관차 공장을 그때 69년도에 김정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원래 남쪽에 어떤 어떤 큰 어떤 위운이라 이름을 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건 북에서 기려요. 이름을 남쪽 사람뿐만 아니라 북에 뭐가 있냐면 한덕수 경공업대학. 한덕수 경공업대학. 네. 그 제일 청년 부장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윤희상 음악당. 윤희상 음악당 독일에 계셨던.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 남쪽 분들이 잘 아시는 이한열 열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1987. 네, 이한열 열사가 평양의학대학 졸업생이에요. 평양의대. 네. 명예학생이군요. 네, 평양의학대학 가게 되면 교실에 책상들 쫙 있잖아요. 네. 그게 이한열하고 몇 년도에 입학했다가 몇 년도에 졸업했다는 그 책상이 딱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학급 학생들은 항상 졸업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우리는 이한열과 함께 공부한다는 그런 만큼 그런 위헌적인 어떤 의미 있는 분들은 북에서 항상 기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태 분도 북에서 그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정태 전기기관차 공장을 바뀌었던 거죠. 아니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그 김종태라는 분을 연희님이 원래 알고 계셨다 그러더라고. 북에 계실 때부터. 북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이한열 열사 북에 다 알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제가 남쪽에 와서 또 이렇게 가다가 택시 혹시 타잖아요. 네네. 저 이한열 기념관 좀 갑시다 하게 되면 네. 그건 뭐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윤희상도 있잖아요. 그 남쪽 사람이잖아요. 네네. 남쪽 사람들 그 어느 정도 세대까지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북에는 뭐 학생이든 유치원 학생까지도 윤희상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어떤 음악가 이런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이제 6축 교류 전기기관차라는 뭐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안전성이 뭐 보장된 이제 그런 기관차가 네. 나왔다라는 게 이제 소식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라는 공장의 이름이 이제 김종태라는 분 네. 그리고 김종태 씨는 60년대 말 통역당 사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렇죠. 네, 사형당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법살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이제 정치적인 행위가 이렇게 법에 뭐랄까 재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저도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번에 네. 만들어진 기관차입니다. 네. 전기관차. 아 이미지로 사진 네. 네. 파란색이네요. 네, 네. 파란색에 흰색 줄이가 있는 네. 안정감 있네요. 날렵해 보이고 그런가요? 저 지금 날씬해야 되는데 네. 운전카냐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한열 네. 뭐 열사라든지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이제 북에서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한민국 사회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의열단 단장 분을 우리가 뭐 저기 뭐죠 그 국가유공자로 세우느냐 마느냐 갖고 또 논쟁이 있었고 하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생각나게 하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인민이 사랑하는 철쭉이라는 제목인데 이 철쭉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쭉이 아니죠? 이게 그냥 브랜드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철쭉 맞아요. 철쭉꽃. 근데 철쭉꽃인데 네. 실제 그 꽃이 오늘은 그 주인공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철쭉이 이제 상표고 상표 이름이죠. 네, 상표고. 양말 네네. 상표 이름이에요. 근데 평양 양말 공장에서 네네. 이 공장도 62년도에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네. 전쟁 끝나고 전리복구 시기 때 그때 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공장에서 철쭉 상표에 그래서 양말들, 여성 양말, 또 남자 양말, 또 여성 스타킹 있잖아요. 네. 얇은 우리 유리 양말. 스타킹을 유리 양말. 네. 유리 양말 하는데 네. 그런 유리 양말들. 그래서 연간 한 2천 콜레 이상씩 이렇게 2천만 2천만 켤레. 네, 2천만 콜레 이상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기 제품 이 기능성 양말, 음. 일반 양말하고 또 기능성 양말 다루지 않습니까? 기능성 양말에는 이게 명주 양말, 명주 양말, 그 다음에 이런 참대 섬유 양말 등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철쭉 상표의 이 양말은 그 종류와 형태, 또 무늬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래서 아마 전국의 이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정말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지 이제 올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양말의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조금 또 특이했던 거는 푸 양말? 아동 양말요? 네, 아동 양말에서 네. 그 곰돌이 푸하고 헬로키티하고 키티. 곱등어. 곱등어는 이제 돌고래? 네네네. 노구리. 노구리와 돌고래. 네. 그다음에 키티, 푸가 뭐예요? 푸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헬로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그거고 해서 조금 이제 이미지하고는 조금 그림은 다르긴 한데 이 곰돌이입니다. 곰돌이 캐릭터 이름. 네, 디즈니 만화 영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북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또 여러 이런 가지 양말들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이건 운동 양말이에요. 네, 네. 운동할 때 신는 우리 뭐 등산 양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나 비슷하겠죠. 네. 운동 양말들. 이게 우리 유리 양말입니다. 유리 양말, 스타킹. 네, 스타킹. 네. 그 와서 이제 두 나라의 양말을 다 신어 보셨잖아요. 유리 양말을 포함해서. 네.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남쪽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유리 양말이 그렇게 질이 좋진 않았죠. 북에서요? 네네. 좋지 않았죠.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양말은 정말 유리 양말 뭐 질이 좋죠. 우리는 참 그때까지만 해도 양말이 긴 양말 해가지고 두껍고 뭐 좀 질도 그렇고 유리 양말 같은 경우는 조금 질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2010년 12월 달에 네. 철쭉이라는 상표가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계절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양말들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현대화 작업 자체가 2010년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구전에는 아무래도 네. 질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2010년 3월에 다시 현대화가 시작되고 이 생산 설비는 이탈리아에서 들여왔다고 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예, 그리고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컴퓨터 운영 체계. 그 저정망은 북의 국가가건에서 전문 자체 기술로서 만든 설계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이탈리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서 이제 그런 설비들을 받기도 하고 네. 그 개성공단이 이렇게 폐쇄되지 않았고 계속 돌아갔으면 더 우리가 이제 북의 이런 어떤 고품질의 양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양말을 생산하지 거의 사시는 거는 아마 거의 중국에서 수입된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거의 공장들이 거의 다 넘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또 정말 새삼스레 들여다봤던 게 뭐냐면 네. 북에 어머니 날이 있거든요. 아 거기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나요? 아버지 날은 없어요. 아버지 날 없어요?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여긴 그럼 엄마 날 있나요? 아 여기는 근데 어버이의 날이라서 같이 하고 같이 써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머니 날이 있으면 아버지 날이 오, 따로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 대부분 근데 뭐 한 나라만 한 날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북에는 아버지 날이 없어요. 아버지 날 없고 엄마 날만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이 11월 16일입니다. 아 네네. 근데 이번에 이거 철쭉 양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11월 16일을 기념하는 겨울 양말이라는 캐릭터 좀 보세요. 둘이 겨울 집이에요. 포장이 이쁘네요. 네네. 아 저희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 월급을 타면 사회생활 시작해서 첫 월급을 타면 이제 빨간 내복을 이제 선물해 드리는 부모님한테. 네네네. 갑자기 보니까 어버이날, 네. 어머니날 이거 따뜻한 하나씩 양말. 사서 겨울 집을 하나 사서 어머니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선물 상자도. 그럼 연인님이 북에 계실 때는 어머니날 뭐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난 또 그때 뭘 선물해 드렸냐고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때 엄마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아마 연희님도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이제 양말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전기기관차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쵸. 가서 다시 보시면. 네, 많이 달라졌죠. 이 양말만 봐도 와 진짜 정말 부럽죠. 이거 뭐 서울의 남쪽 여성들이 신는 양말이나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또 교류가 되면 그리고 사실은 제재가 풀리면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렇듯이 이제 북한이 원한다고 하면 이제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물건들을 이 철쭉 제품이 정말 대인기라고 합니다. 양말이. 그래서 이 철쭉 양말은 코스모스 머리핀. 이름 이쁘지 않나요? 머리핀인데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머리핀. 그다음에 범향기. 화장품이 범향기라고 있거든요. 아, 네네. 범향기. 그다음에 은하. 옷 이름이 또 은하예요. 그래서 은하. 이런 것들이 평양 제일백화점에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북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개별 관광이 돼서 네. 뭐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양말은 철쭉 양말, 네. 머리핀은 코스모스, 코스모스. 화장품은 범향기. 네. 옷은 은하옷. 은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운동화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였지? 류경 운동화. 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북에 그 미국 국적을 가진 기자분이 이제 갔다 오시면서 이제 북한 운동화를 이제 한 켤레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질이 좋다고 그렇죠. 자랑을. 그렇게 질이 좋은데 너무 싸다고. 네네. 빨리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공업 제품이나 소비재 제품들이 많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삼지연시의 인민병원이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삼전 자체가 백두산에 있는 거예요. 백두산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백두산 하게 되면 그 백두산 지역에 이 삼전에 이런 현대적인 훌륭한 인민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 인민병원에 번복기로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개원식을 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삼전 하게 되면 삼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백두산에 견학 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전국으로 학생들도 네.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 견학 오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큰 범위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뭐 입원실과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물리치료실처럼 우리 이렇게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 운동. 네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등 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시인민병원이니까 삼전시 우리로 말하는 서울시의 병원 시병원 네, 시립병원도 있고요. 뭐 국립의료원 같은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뭐 북은 다 공공의료겠지만 네. 이게 달라요. 이게 서울시 하게 되면 제일 뭐 어떤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해야 여기는 될까? 우린 이렇게 나누죠. 그냥 1차, 2차, 3차에서 1차가 제일 작은데 동네 네. 병원, 약간 뭐 구마다 이제 중대형 병원, 그다음에 이제 3차가 보통 500병상 이상 되는 좀 큰 병원. 네. 거기 북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네. 담당제잖아요. 아, 담당제. 의사 구역 담당제. 네네네. 그래서 침대 수가 얼마냐가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네. 어느 위치를 담당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동만 뭐 여기가 무슨 낙성대동인가요? 뭐 병천동. 병천동이면 병천동만 담당했으면 병천동 진료소. 이 보건소나 같지 않을까요? 네, 보건소 네, 있죠. 네, 여기. 병진료소. 네. 거기서 조금 더 뭐 의심되거나 병이 좀 더 심하거나 하게 되면 파송을 하잖아요. 후송. 네네. 그렇게 되면 구역 인민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역 인민병원. 구역 인민병원. 그러면 몇 개 동을 다 합친 한 개 구역의 네. 인민병원인 거죠. 거기 좀 더 심하면 평양시 인민병원으로 가는 거죠. 시병원으로 중앙병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느 만큼의 규모를 담당했냐에 따라서 진료소, 구역 인민병원, 시 인민병원 이렇게 달라지고 큰 중앙병원으로는 뭐 평양 의학대학병원이라던가 네. 적십자병원, 뭐 1병원, 2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있죠. 근데 그 연희님이 그 저기 예방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병을 많이 피해 다니시긴 하는데 그래도 네. 지병이 있으셔서 네. 병원을 많이 가보셨다고요? 저는 평생을 병원살이 했어요. 저는 학교 때도 학교 공부보다 병원 생활을 더 많이 했고 학교 생활보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학교 때도 이렇게 매 구역마다에 요양소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요양소. 여기에도 요양소 있나요? 그 이제 정확한 개념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양소가 뭐냐면 2달, 석 달 이렇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거기 요양소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죠. 입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네. 그냥 휴양 같은 휴양소 같으면서 치료를 겸하는 요양 생활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요양소에 항상 내가 한 3번을 갔었는데 석 달씩 해서 요양소에 가게 되면 뭐가 또 재밌냐면 네네. 어른들이 갔을 땐 괜찮은데 학생들이 요양소 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네. 학생 갔으면 거기서 학습반을 저지게 해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는지. 네, 네. 거기 환자들 보게 되면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학습반을 저지게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매동 각지에서 오잖아요, 요양생들이. 그러면 그 매당 학년말로 다 만들어서 학습처를 공부를 시켜요. 어디 가도. 그래서 공부 떨어지지 않게. 좋으셨다는 얘기죠? 너무 근데 광고 뭐 근데 표정이 너무 아쉬워하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휴양소에서도 저 공부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아니 병원까지 갔는데 거기서까지 광고 시키니까 이거 뭐지 하고. 좋았던 거는 네. 요양소 가게 되면 뭐냐면 보름에 하나씩 보약을 줘요. 이런 보약통이 있어요. 500g짜리 되나? 보약통이 구기자, 엿, 그다음에 뭐 경옥고, 네. 뭐 인진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인진거 같은 경우에는 쓰거든요, 좀. 근데 구기자엿 같은 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주면 한 3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네. 보름치를. 그러면 선생님이 제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그거 타먹던 재미도 좋았네요. 아유 뭐 병원 생활이라는 게 어디나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재밌었던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방 쪽은 원래 이제 북이 전통도 있고 강하고 그쵸. 이제 이 모든 게 요즘은 현대의학은 다 돈이어서 다 장비여서 이제 아마 그 현대식으로 지금 이제 북이 의료 체계를 조금 이제 확충한다고 할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네. 평양 그 인민병원도 이제 지금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열심히 짓고 있죠. 거의 뭐 그쵸, 종합병원. 정리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나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의료 시스템에서 네네.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병원이면 뭐 2차 병원이든 3차 병원이든 네. 양약과 한약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근데 북은 같이 있단 말이죠. 네네. 모든 병원에 거력과가 붙어 있어요. 거력과가 바로 우리 한방이나 같거든요. 네. 한약. 그래가지고 양약을 신약을 하는 선생님들도 동약을 같이 경험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입원에 있을 때도 제 담당 선생님은 신약 같은 주사약이나 이런 약도 치료하면서도 뭐 뜸이나 부항이나 뭐 이런 약재들 다려서 이거 동약들 이런 것도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동약을 같이 결합하는 게 참 치료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도 조금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한국도 이제 경희대라든지 이제 동대 경주에 이제 한방과가 있는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밖으로. 네, 양약을 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을 믿지 않고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양의학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그 뭐랄까 그런 기득권을 좀 버리시고 아 저쪽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또 이쪽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서로 교류하시는데 두 개 다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경희대도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 운영이 이게 좀 분리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재밌네요. 예.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원식 네. 그리고 인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철쭉, 네. 철쭉 양말 네. 그리고 또 이제 첨단 기술의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 서에 만든 네. 예, 이제 교류 전기기관차 개발 소식 뭐 이렇게 네. 전해드렸습니다. 뭐 완연한 가을인데 아참 저희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그 이 소식을 못 전해드렸네. 저희 뒤에 배경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또 장소를 네. 새로 옮겨가지고 요 자세한 소식은 또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사한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인사 전해드렸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